근데 제가 언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카페 잡 구하는 꿀팁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근데 제 이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수능 영어 8등급 맞았어요. 네, 저는 진짜 영알못, 영포자였는데 영어 공부하려는 의지조차 저는 사실 없었던 사람이라서 해외에 나가서 카페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가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호주 가기 전에도 필리핀에서 3개월 어학연수 코스를 받고 갔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농장에 있었던 5개월, 그리고 농장에서 번 돈으로 퍼스에서 어학연수 3개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오직 카페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처음 일했던 곳은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라고 멜버른 카페 거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보타닉 가든에 있는 그 자딘탄이라고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님이 하시는, 그 샤넌 베너시라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농장 5개월, 그 다음에 퍼스에서 어학연수 3개월을 마치고 다시 멜번으로 돌아와서 노스 멜버른에 있는 옥션룸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중간중간에 카페 두 군데에서 근무를 더 했었는데, 거기는 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한두 달만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5군데 카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인터뷰나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짜 저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카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카페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 방법이 호주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와서 이태리를 1도 못하는데 스페인 광장에 있는 바에서 3개월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만 하시면은 해외에서 카페 잡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커버레터 그리고 레주메예요. 뭐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성껏 쓰라는 건데, 이 커버레터, CV라고도 하죠. 이거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주메,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CV 한 장, 그리고 이력서 2장으로 해서 이렇게 제 이력서를 만들었는데, 커버레터는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력서 한 장 이렇게 딸랑 내면은 그 오너들이 이 한 장으로 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CV에 그냥 간단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냥 카페에서 이 정도 근무를 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력서도 사실 해외 이력서가 따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자유롭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앞에는 저는 그냥 제 성격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일했던 카페 경력들을 이렇게 써줬는데, 이런 라이센스, 자격증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좋고, 여기에 나는 풀타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파트타임이 가능한지도 써주시면 되게 좋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씩만 더 찝어드릴게요. 자, 커버레터든 이력서든 맨 처음에는 무조건 이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집 주소까지 써주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이런 커버레터 밑에 이렇게 자필로 사인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안 썼는데 여기에도 사인 필요하다고 이렇게 쓰길래 그때부터는 이 사인을 꼭 썼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꼭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그냥 한 번 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일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했던 거. 사실 이런 거 뭐 어떤 업무를 일했다 이런 거는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그냥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외 이력서는 이 레퍼런스가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이거는 전화를 해봐요. 네. 안 쓰더라도 제가 여기에 뭐 멜버른 카페에 어디에서 일했다 이러면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 친구한테 연락이 갑니다. 거기 있는 매니저한테 야, 얘가 지금 우리 매장에 이력서를 냈는데 얘 어때? 이러면서 물어본 후에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유의를 하셔야 하고, 이 레퍼런스는 꼭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나 누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레퍼런스 받고 싶은데 괜찮아?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내 번호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이력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증명사진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업로드한 사진을 컬러든 흑백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사실 이거 하나 내는 것보다는 사진이 있는 게 훨씬 더 눈에 띄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이거를 붙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붙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 저희가 거기서 이력서가 많이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 당장 거기에 일자리가 없더라도 이렇게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은 한 번 더 눈길이 가요. 그래서 항상 매니저가 킵해놓는 이력서도 이렇게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사진이 있거나 이런 이력서를 많이 킵해놓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 하나씩 붙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저는 한국에서 미리 만들어 왔었는데 제가 카페에서 일했던 사진들, 그리고 라떼 아트, 또 대회에 나갔던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에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과했어요. 제가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만든 것도 있는데 저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이력서 하나만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내면은 시너지가 굉장히 크겠죠? 네. 저는 커피를 해서 이렇게 커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했지만 요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그런 요리 사진들, 그리고 미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일 아트나 눈썹 하는 사진들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커버레터 한 장, 그리고 레주메 한 장,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한 장 해서 이렇게 총 3장으로 묶어서 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사진 한 2-3개만 이력서에 붙이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내가 사진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일하고 있는 사진들, 뭐 스팀하고 있는 사진들 이런 것만 붙이셔도 저는 진짜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꼭 만들어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매니저를 찾아라. 네, 저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이제 내러 가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가시면은 나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일자리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 매니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는 애들한테 주면은 걔네가 줄지 안 줄지도 확실히 모르고 분실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 매니저 보러 왔는데 매니저랑 얘기 좀 할 수 있니? 이러면은 다들 매니저? 잠깐만 하고 매니저를 불러줘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력서를 주고 바로 인터뷰 그리고 트라이얼까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많이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나 이력서 내려왔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걔가 그래 이력서 주고 가 내가 전달해 줄게 하고 또 연락 오고 인터뷰를 하고 트라이얼 하는 데까지 거기에 보통 2-3번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확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간 단축시키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니저 찾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 진짜 떨려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 이력서를 냈던 곳이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였거든요. 근데 저도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호주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일자리를 구했었어요. 네, 그 자리에 매니저랑 헤드 바리스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저도 모르니까 나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 이러니까 그래? 너 경력 있어? 그럼 바로 트라이얼 해볼래? 이렇게 돼서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매니저를 찾으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이력서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도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게 검트리 그리고 또 있고 식탁컴 그리고 커피샵 그냥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내면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카페를 다 돌아다녀 봐야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력서를 내는데 세컨비자 때는 그럴 힘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발을 뛰면서 하는 것보다는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열심히 썼잖아요. 네, 그래서 10개 지원하면 거의 8, 9개는 연락이 와가지고 일자리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그만큼 이 이력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사이트도 경쟁이 치열해요. 거의 몇백 명이 한꺼번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제목에서도 눈에 확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바리스타인데 일자리 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나 몇 년 된 바리스타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눈에 띄게 제목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제가 아는 지인들은 아예 그 매장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연락 안 온다고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매장에 직접 찾아가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직 사이트는 저의 링크에다가 따로 걸어둘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관문이죠. 트라이얼.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더 유익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호주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써주지를 않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처음 멜버른에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에서 첫 출근을 하는데 그때 전날 그 헤드바리스타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잠깐 와보라고. 그러면서 뭐 마감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설마 해서 설마 나 내일 혼자 일해? 이랬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화예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처음 투입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플랫 화이트가 뭔지, 베이비 치노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물론 홀에 매니저가 있긴 했지만, 와, 그 첫날 8시간이 저에겐 정말 끔찍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해외에서 카페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카페 경험을 단 몇 개월이라도 하고 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호주에서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준비된 자만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한국에서 카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뭐 물론 이거는 매장마다 다르고 제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지만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얼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냥 뭐 커피숍 몇 번 뽑아보는 거 기본적인 스티밍 그리고 거기에 그 라떼 아트를 하면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하트 정도만 하면은 진짜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한 건 일자리 구하기 전까지의 과정만 제가 조금 도와드린 거고 거기서 살아남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도 제 영상으로 해외 카페에서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차오, 그라치에!